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니 뭐니 해도 돈.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이 재물 볼 때, 제가 이제 그 배우자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읽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관성에 대해서, 관성은 또 이제 남녀공이, 사회적인 그 직업, 직장, 뭐 이런 운도, 살펴볼 수 있는, 육친이다 보니까,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또 관성이, 배우자복, 남편복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관성이 뭐니 뭐니 해도 이 재성과 관성이 잘 생겨야 돼요. 이 배우자라고 하는 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성년이 돼서 같은 그 쌍둥이 사주라래도 절대로 쌍둥이 태어난 날 시간 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 뭐 TV 프로 이렇게 보면은 뭐 쌍둥이들 그 살아온 삶을 갖다가 막 역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막 이렇게,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 뭐 성향 뭐 이런 거 기질 이런 거는 비슷한데 배우자를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명을 그러니까 이 남명 입장에서 그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은 재성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실제 재물운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명도 내가 무관사주다. 근데 무관사주라고 해서 뭐 결혼 못하는 건 아닌데 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보호 시스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짝을 딱 채워서 이렇게 꽉 그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은 반드시 그거로 인한 그 희생, 번거로움 또 그런 게 정신적인 어떤 뭐 스트레스 이런 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볼 때도 사주 볼 때 뭐 그 남명들 같은 경우에 뭐 그 부인은 잘 계신가요? 뭐 사모님하고 관계는 어떤가요? 뭐 이런 거를 조금만 이렇게 그 질문을 해서 지금 뭐 헤어졌는데요. 뭐 아니면은 뭐 마누라가 뭐 도망을 갔는데요. 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혼 안 한 부부가 사실 뭐 거의 오히려 이혼한 부부들이 더 상담을 많이 하죠. 뭐 갑갑하고 이제 궁금하고 하니까 하는데 그 정상적으로 이제 부부가 이렇게 해로하는 관점에서 끝까지 이렇게 잘 사는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 재관이 안정된 모양으로 있을 때 거의 그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가 않으면은 반드시 이제 뭐 돈은 버는데 뭐 어느 한쪽이 치우친다든지 또 뭐 또 그 남명 입장에서 부인이 나가면 사실 쟤도 같이 따라 나가는 거거든. 그 돈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명 입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을 돈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지에 있는 글자, 이게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천간에 이런 그 정관 같은 게 잘 드러나 있으면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명은 아주 번듯한 남편인 거야. 그래서 직장 생활 그냥 서류봉투 옆에 탁 하고서 뭐 그냥 뭐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막 이렇게 큰 그 변화 적은 직장 다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해로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관성 자체가 이제 이 천간하고 지지의 뿌리를 같이 두고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 복이 상당하죠. 그런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도 아주 번듯한 남편, 실제 집에 와서도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그 부부 궁합, 조화도 면에서도 잘 맞는 그런 짝꿍이 된답니다. 근데 이제 요번 시간에는 그 뭐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편 복이 배우자 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직업성으로 연결해서 관운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주별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놔 봤어요. 그래서 갑일주 같은 경우에는 저 신금 자체를 갖다가 정관으로 쓰죠. 그래서 이 역시 이 관성도 마찬가지로 12운성 그러니까 이 12운성의 그 패턴을 읽어 나가면은 거의 그 흐름을 다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태양장, 목간, 권재, 세병사모 이거
뭐 외우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12운성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장생제에 놓이는 거를 일단은 파악을 하실 것.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금이 자수에 장생을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인성으로 들어오죠. 인성이니까 어떤 거예요? 그 남편 자리가 인성이면서 목욕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주 그 뭐 멋스러운 남편이겠죠. 또 학문적인 욕심도 많고 그 분야에서 욕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바깥에 이렇게 확 펼쳐져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다가 이렇게 그 성취한 그렇게 잘난 남편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남편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이 인성 자체를 갖다가 관인소통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관인소통이 된다라는 거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남자의 어떤 그러니까 여명 입장에서 관성의 자식,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명 입장에서 자식은 식상인데 남명 입장에서는 관성의 자식, 그게 이제 여명이 받아들일 땐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화가 쫙 맞춰지다 보니까 부부궁합이 잘 맞죠, 대체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화가 경금이 장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을사일주 대표적으로 뭐 고란살이니 뭐 이래서 뭐 과부팔자 아닌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을이 살을 본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관에, 여기 이제 지장간 속에 보면은 무, 그다음에 경, 그다음에 병, 이게 이 재성하고 이제 이 식상이 록앙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뭐 돈도 또 잘 벌어오면서 아주 뭐 할 말 뭐 다 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조화도가 떨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금 자체는 그 경사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가 않아요. 고란살 작용이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을이 살을 봤을 때 지지에 깔려 있을 경우.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병이 묘를 봤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목생화, 여기도 이제 인성을 깔았죠. 갑자하고 같이. 그래서 인성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생활의 안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인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보호받고 내가 어떤 그 인성, 뭐 이제 생활의 안정이니까 그냥 편안한 거예요. 들쑥날쑥한 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뭐 드라마틱하게 뭐 그냥 나가서 뭐 굴곡을 겪는다거나 이런 패턴이 아니라 병이 묘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잘 쓰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상당히 원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이 임수를 갖다가 정임 한목을 하죠. 그래서 이 임수를 관성으로 쓰는데 요게 이제 재성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 정일주 입장에서 그 남편은 이 재성 속에서 이제 하여튼 그 돈도 잘 벌어다 줘. 그러고 그러기는 한데 이 재성의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은 남자야. 그래서 내 남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여기 임수라고 하는 거는 정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 생명 탄생의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좀 그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죠. 그래서 정일조 입장에서는 이제 그 관성을 이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정일조 자체가 또 그 재성, 이 신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뜰하고 꼼꼼하고 또 살림 잘하는 그런 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화를 갖다가 으로 장생을 하니까 이걸 이제 관성으로 쓰는데, 우리가 이제 무오 이러면 이제 양인이잖아요. 병오, 무오, 그다음에 임자, 대표적으로 양인인데 이상하게 무일주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양인 같지가 않아. 그 사람이 겉으로, 이게 무라고 하는 게 이제 양운동의 그 끝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밝고, 그러면서 이 화생토, 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점잖지 정인을 또 깔아서, 그래서 그 절대로 양인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그 양의 그 발산의 영역, 그 힘, 그 제왕의 그 기운은 뭐 말도 못하죠. 이 무일주들 보시면은 그래요. 그래서 을목을 관성으로 쓰는 무가 무일주 여성이 오를 깔았다라면은 상당히 잘 써요. 이 인성을 갖다가 잘 쓴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일주 같은 경우에 여명은 이제 음간이다 보니까
갑목을 갖다가 이 갑기 합으로다가 짝을 채워서 쓰면 굉장히 잘 쓰죠. 나한테 찰떡궁합인 거야,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래서 이 갑은 해수의 장생을 하기 때문에 내 지지에, 그러니까 이 천간에 떠 있는 게 어찌됐든 뿌리, 지지에다가 땅에다가 이제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있어야지. 이게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간이 막 흔들려 버려가지고 부부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휘청휘청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한 글자씩 이렇게 딱 잘 놓여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남편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이 이제 유를 봤을 경우에는 이게 정이 장생을 하는데 요런 경우에는 이제 뭐 비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이 그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래서 뭐 동창 중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쉽고, 또는 또 그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 속에 이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내가 남편을 갖다가 취해온 거야,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경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명도 좀 행동파잖아요. 그래서 딱 내가 좋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밀어붙여서 뭐 뺏어오는 거지 뭐. 저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 거기에서 그 막 경쟁을 뚫고서 내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채워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경이 유를 봤을 때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극목하니까 이제 이게 정제인데, 병신합을 꾸준히 하죠. 병신합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여명 입장에서 특히 신금일주잖아요. 그러면은, 지상의 내 짝은 찾기가 힘들어요. 왜? 나는 병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날 백마탄 왕자를 꿈꾸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지상에 뭐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도 끊임없이 병화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신금이 또 얼마나 깔끔해. 그러다가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은 쫙 합이 돼가지고 결혼을 딱 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지상에, 그러니까 내 짝은 영원히 하늘에 있는 병화 같은 거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일주 입장에서는 천을귀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극목해서 신일주들이 이제 이 목이라고 하는 재성을 쓰는데 천을귀인 작용이 있고, 그래서 병일주들을 만나면은 참 잘 살아요. 내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깔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남편복이 상당히 많죠. 또 관복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때때문 승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신일주들이 이렇게 인을 깔고 있을 때 그렇답니다. 물론 뭐 12운성상 이게 뭐 태지에 놓여 있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치고, 그래서 태지라고 하는 거는 돈 버는 구조는 절태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은데 관복 자체는 많아요. 인을 깔았을 때. 그 다음에 이미 유를 보거나 개가 인을 봤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개가 좀 낫죠. 요 인을 봤을 경우에는 사지에 놓여 있어도 이 유라고 하는, 이미 유를 봤을 때는 물론 좋은데 이게 이제 음이다 보니까 이 음과 양은 항상 짝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여명 입장이, 그래서 남편복을 논할 때 뭐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다 좋은데 왠지 모르게 또 뭐 너무 그냥 이 나를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돈을 뭐 이렇게 또 벌어다 주기는 하는데 아무튼 정신적으로다가 이제 뭔가 1%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음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데 그렇더라도 유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배우자복, 남편복, 관복은 다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요 개가 인을 본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여기 양운동, 인호술 화운동을 하기 때문에 개일주가 인을 깔고 있으면은 그래도 남편복이, 원래 저 임계일주들이 좀 남편복이 거의 이 관이 절대지로 놓여 있어서 여명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런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그나마라도 남편복을 좀 많이 입을 수 있는 구조로 가기가 쉽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뭐 아주 접근하는 방법이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그 지지에서 있는 이 글자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12운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걸 또 응용을 해서 인성이 됐든 또는 뭐 비겁이 됐든 또 또 식상이 됐든 이런 걸 갖다가 여기 전부 대입을 해보시면은 거의 요 글자들이 오면 좋겠네, 요 글자들은 요런 작용을 하네,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면은 사주 분석이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배우자복, 특히 여명 입장에서 배우자복, 그 다음에 이제 남명, 여명 할 거 없이 직장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